과거에는 먹고 사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곡식을 수확하고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는데, 때문에 쌀이나 보리 등 곡식으로 밑밥을 지어 증류한 후 물을 부어 발효시켜 마시니 이게 바로 탁주, 즉 오늘날의 막걸리의 기원이 됩니다. 영조는 즉위 초반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니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전국에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나라에 흉년이 들면 매번 왕가의 덕목이라 하여 국왕들이 솔선수범해서 술을 입에 대지 않곤 했었는데, 이는 영조가 재위하던 임기 약 50여 년간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술을 많이 좋아했던 애주가 정조는 할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곤 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에게 술 마시는 걸 걸릴 때면 알코올이 들어간 오미자차라며 위기를 넘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시행했던 정책은 바로 금주령을 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야간 통행 금지법이 있어 해가 지고 나면 사대문을 모두 걸어 잠가 놓고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밤 야간 순찰자가 궁궐 담벼락에 기괴한 모양으로 붙어있는 흰 물체를 보고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성균관 유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생은 당시 성균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통금 시간을 지켜야만 했었는데, 술을 너무 좋아했던 터라 얼른 마시고 귀가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낮부터 술을 오지게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쩔은 유생은 필름이 끊겨 야밤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었으나 인사불성이 되어 궁궐 담벼락에 붙어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결국 정조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유생이라고 해서 공부만 하는 샌님들인 줄 알았더니 술도 먹을 줄 알고 거참 기특한 아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더 자주 마시고 풍류도 즐기고 살라며 왕명으로 석방, 두둑하게 술값을 상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발동한 정조는 문득 성균관 유생들이 술을 얼마만큼 잘 마시는지 궁금해 나름 성균관에서 머리 좀 쓴다는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놓고 노고를 치하한다며 술판을 벌이게 되는데, 왕과 합석해 다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인지라 유생들은 술을 잘 못해도 거절하지 못하였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시자 모두들 하나둘씩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쌩쌩했던 유생이 하나 있어 그에게 다가가 술을 사발로 5잔을 내리니 그 유생도 결국 5잔을 다 마시고는 곧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숙종임금 때 쟤네 할아버지가 여기서 술 먹고 뻗었었다는데 오늘 손자가 같은 자리에서 술을 먹고 뻗었으니 이 어찌 미담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정조는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정조는 신하들 중 유독 정약용을 아끼며 그의 재주를 늘 칭찬해 왔었는데, 유독 이 둘의 사이에는 딱 하나 안 맞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정조는 한번 술을 입에 대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다면 정약용은 술을 잘 못해 평소에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었는데, 정조는 이런 정약용을 국정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매번 불러다 술을 퍼먹이며 그가 취하는 걸 즐기곤 했습니다. 정약용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늘지 않고 정조는 직장 상사이니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하루는 너무 열이 받아 술에 취해서 정조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 나 술 진짜 못 마신다니까. 도대체 술을 왜 이렇게 자꾸 먹이는 거야? 나 싫으면 그냥 유배를 보내. 알았어 삐지지 마. 그럼 그냥 우리 끝말잇기로 술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마시는 걸로 하자. 그러나 정약용의 상대는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천재임금 정조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세종대왕 저리가라 할 정도의 천재로서 당시 규장각에서 아침마다 초계문신들을 가르칠 정도로 그 학식의 깊이가 대단한 임금이었는데, 아무리 뛰어난 정약용이라 할지라도 정조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게임에서도 자꾸 지면서 술은 혼자만 다 마시게 되니 늘상 꽐라가 되는 건 정조가 아닌 정약용이었습니다. 영정조 시기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극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일 정도로 정치적인 풍파가 극심했습니다. 이는 어린 정조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술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았었고, 특히나 정조의 양궁 실력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으뜸이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이 된 이후에도 활 쏘는 걸 장려하며
활도 제대로 못 쏘는 신하들은 그것밖에 못하냐며 툭하면 갈고데기 일수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못 쏘는 신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채재공과 정약용이었습니다. 궁궐 행사날이면 활쏘기를 해야 되니 이둘은 당일 아침이면 풀이 죽어 늘 표정이 어두웠었는데 정조는 둘이 활을 쏘는 걸 보고 나면 형편없는 실력을 나무라며 여지없이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채재공은 열심히 연습해 활쏘기 실력이 늘었지만 정약용은 여전히 실력이 늘지 않았었는데 정조는 채재공에게 술을 하사하며 칭찬했으나 정약용은 바보라며 놀리곤 했습니다. 결국 정약용이 말하기를 선비는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더 옳다. 활쏘기 까짓것 좀 못하면 어떠냐? 라면서 정신승리하기 바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